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남은 8월 어떻게 대응할지 또 9월에 대한 고민까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2,700선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고요. 코스닥 800, 삼성전자 8만 원, 하이닉스 20만 원 여러 저항을 둔 상황에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흐름입니다. 시장 관전 포인트 잡아주세요. 지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투심은 조금 불안하고 불편함 속에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주었었던 핵심 이슈들, 경기 침체라든가 일본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까지들도 지금 다 좀 이렇게 사그러들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반등의 랠리까지는 주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오늘 새벽 미국장이 왜 빠졌나라고 본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올랐으면 정말 장기 랠리의 기록을 또 한번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쉼표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가 문제일 텐데 우리 증시는 121선과 추세 저항선이 딱 맞물리는 자리라서 여기서 지금 오늘 돌파할 겁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다 빠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종목이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우리는 섹터별 순환 매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하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계속적으로 단타 쳐가지고 수익을 내셨다고 한다면 그 ING로 구속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장 좋을 때도 단타 쳤었을 때 종목은 잘 보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람이 투자 착각의 편향성에 빠지게 되거든요.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생각했었던 2%까지 인플레가 안 잡혔음에도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오히려 25bp냐 50bp냐를 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파월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파월이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불편해서 시장이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지난 블랙 먼데이처럼 그렇게 전 섹터가 급락이 맞을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내 종목 관리와 내 종목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집중도가 더 중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종목이 뭘 거라는 것은 많이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타이밍이 어려워요. 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마인드로 대응을 하라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려워요. 이게 그냥 저는 쉽거든요. 그냥 쉽다라는 것은 시장을 보기는 편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보고 바이오가 언제 못 가요? 반도체가 갈 때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못 갔던 종목이나 잘 가던 종목이 조정 줄 때 산다. 조정을 기다린다라는 관점으로 조정을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추세선을 막 그어보면 추세선 맞는 자리까지 조정을 줄 때 사면 대충 맞는 시장이다라는 것까지도 본다면 오히려 쉬운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좀 그 안에서 좀 바이오와 반도체가 현재는 쉬워 보인다. 저에게는 그렇게 압축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와 반도체가 쉬워 보인다. 바이오와 반도체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부터 좀 쉬운 전략들을 얻어보도록 하죠. 어제 반도체 전반의 종목이 올랐어요. 막 HBM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했고 예전에도 이제 자주 언급 주셨던 디자인하우스가 특히나 시세적 측면에서 또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쪽의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이 지금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그래서 어려워요. 얘가 갈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뉴스가 나와요? 특히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습게 버쩍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가온칩스라고 디자인 하우스가 가장 많이 빠져 보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막 16% 땡겨 올릴 거는 또 이제 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섹터별로 시속 게임은 알겠는데 종목별 대응 전략으로서의 뭐 저 16%를 다 먹고 나와 이런 전략을 짜기는 어려우니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좀 8월까지 9월에 금리 인하 전까지는 좀 조정을 줄 것이고 그 전에 반도체에서의 좀 반전을 준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정은 미리 다 땡겨 맞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뭐하러 기다려하고 하면서 지금 미리 이제 좀 적어도 확인할 때까지는 올려놓고 나서 고민해볼 만한 시장 상황이다라는 거죠. 주가를 충분히 올려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낙폭과대 영역에서 데디켓 바운스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정황적 시장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뭐 다양한 섹터가 올랐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물론이거든요. 또 하나의 낙폭과대 CXL도 있었고요. 온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근데 요것을 좀 키를 이렇게 좀 쪼밀쪼밀 모아서 그나마 어제의 장매만 의미를 부여해서 네. 좀 찾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의 투자 사이클, 삼성의 성장 시나리오에 맞춘다면 사실 전통 메모리는 어저께는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반도체 오른 만큼. 그래서 그래도 삼성이 무언가를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는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삼성의 키워드를 조심스럽게 유출을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삼성이 돈 있으면 투자할 거야 라는 단골 코멘트가 뭐 전고체, 로봇, 전장 막 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젠 또 로봇도 움직였어요. 이렌시스나 등등요. 이쪽도 낙폭 과대이기도 해서 그냥 맞아요. 데드캣 바운스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의미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주도주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데디켓 바운스라 하더라도 반도체 로봇 상방이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가서 맞았을 때 가서 고민하는 거지. 일단은 왔기 때문에 지수도 그랬잖아요. 폭락 나온 날 이거 말 안 된다. 근데 지금 올라올 자리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다? 오른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기술적 대응과 네. 대응 전략은 세웠다. 반도체 여기서 턴했을 때 이제 겨우 한 번 고개 들었는데 아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상방은 더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 고민하자는 것을 전제로 봤었을 때 로봇은 9월 보핏 출시한다라고 하죠. 좀 기대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보핏을 출시하게 되면 지금 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빨리 체험적으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대화하는 로봇 그거 뭐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시리야 뭐 해줘 이런 거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이게 이제 가격 정도 추산이 100만 원대라고 한다면 이것이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저는 반드시 사드려요. 부모님한테 반드시 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집주마다 안마의자 300만 원, 500만 원, 비쌀 땐 700만 원짜리도 다 있는데 가정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핏을 이게 지금 B2C 전략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전 공략할 수 있는 낙폭과대에서 반등으로 다음번 저항선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당겨서 출시한 것이 추석 때 판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좋대더라 소문나면은 추석 때 이제 그래요. 그럼 어머니 저도 그러면 하나 보일러 한 하시죠. 대가 아니라 이제 보핏 한 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꼭 환자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자세 교정해주는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저처럼 늘 허리가 불편했었던 사람들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좋은 성과를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좀 확산될 수 있는 투심이 확산될 수도 있죠. 제가 로봇의 끝은 뭐라고 그랬죠? 로봇의 끝은 방산이거든요. 사족보행 로봇까지도 또 한 번에 좀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엔젤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격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요. SBB테크 이렌시스가 보핏에 사용되는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 인탑스가 보핏 시제품을 최종 조립 생산했었고 RS 오토메이션이 로봇
모션을 제어 장치를 생산해나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두셔서 아직도 충분히 대응 전략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앞에 반도체에서 제가 종목을 얘기 안 해드려갖고 네, 해주세요.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CXL 요거 관련돼서 오픈엣지 퀄리타스 제주 반도체를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좀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AD 테크놀로지가 한번 고개를 들었다가 빠졌었고 이제는 이제 가온칩스도 함께 움직이기 위한 시작점이었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과거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좀 조용해졌었는데 지금 가온칩스는 첫 양봉인데 자람은 한번 윗꼬리를 단 양봉이 이틀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 투심에서는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점까지 통신반도체죠. 앞으로 통신반도체도 성장 날개는 틀림없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을 좀 압축시켜 드려봤습니다. 어제 인텍 이제 플러스 측에서 시간 외에 대만 쪽에 뭐 검사 장비 수주 뭐 이러면서 시간의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쪽은요? 뭐 검사 장비 관련해서 그쪽은 제가 예전에 HBM 삼성향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 뉴스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뉴스가 섹터군 확산보다는 오늘은 엔비디아가 좀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테마 장세, 순환매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살펴봤고요. 로봇의 끝은 방산이다라는 점 분명 기억했었는데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한 게 아쉽습니다. 자, 건설주로 가겠습니다. 건설주는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건설주가 야곱야곱이 시세를 내주는데 짤막하게라도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등의 AS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보십시오라고 그랬잖아요. GS건설은 상승 첫날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상승률이 높아 보이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주를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전제로 바닥에서 좀 적어도 뭐 여기서 깨고 내려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 내에서의 좀 서서히 모아가기 전략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GS건설의 현 위치에서는 대장이고요. 조금 신재생 쪽도 조정을 준다면 이쪽을 좀 앞단에 두세요 놓고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결들을 같이 갖고 있는 지금 현대산업개발 나와서 부동산 좀 말씀드리면 집값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키워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삼성 E&A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삼성 E&A는 일단은 중동 지역의 화공 플랜트, 석유화학 쪽의 플랜트 수주가 올해 이미 좋았고 실적도 좋았고 하반기에도 충분히 예정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올해 초과 수주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 함차장 지금 신재생이라는데 뭔 화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신재생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의 탄소 포집 이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본 플랜트에서는 여기에 수소도 지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쪽 키워드를 다 갖고 있다라는 점. 이 뜻이 뭐냐면 반대로 트럼프냐 해리스냐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주가에는 뭐가 중요해? 이거를 보셔야 돼요. 글로벌 국가들의 투자와 그다음에 고유가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유가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고 해서 저는 유가가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왜? 달러 약세 기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가가 70불에서 80불까지 정도로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E&A의 주가가 어떤 키워드로 움직이는지를 보시자는 겁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그래서 유가가 요 안정선에 있다라고 하고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두 양쪽 날개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업이익도 컨센 대비 20% 상회했었던 삼성 E&A를 바라봐야 되는 여러 포인트들을 잡아주신 거고요. 이제 다음 질문이 유한양행 넥라즈 FTA 승인 이슈 이것이 시사하는 점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기쁜 임팩트 일입니다.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어저께 반도체 오늘 반도체 다 빠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낙폭 과대 영역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는 여전히 충분히 매력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섹터다. 오늘 유한양이 올라야 떨어져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금리 인하였지만 바이오 특집했었던 날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금리 인하만으로 바이오를 살 수는 없어요. 2017년, 18년도에 우리가 있었을 때는 바이오에 투심의 버블이 있었어요. 임상 시험을 하고 있으면 임상이 통과될 것 같은 밸류를 반영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알테오제라든가 삼천단제약이라든가 H7B라든가 그때와는 다른 결과물들을 내어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바뀌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강한 섹터로서의 면모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뷰 그대로 유지해 주셨고 신뢰 회복의 여러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는 게 시장의 섹터 관심을 유지하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갭 저항선 돌파를 위한 시나리오 전제 조건을 살펴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좋은 리포트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쓴 다음 리포트도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갭 몇 건 올라왔죠? 저항선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저랑 그것 공감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결국 꺾였었던 조정으로 들어갔었던 이유는 침체에 대한 리스크였거든요. 금리 인하를 할 때 그 명분이 무엇일 것이냐.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것이 맞물리면서 떨어졌었거든요. 침체에 대한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핵심 데이터를 뭘 봐야 되냐. 신규 고용에 대해서 2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침체를 좀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예측인데 저도 공감이 됩니다. 7월에 신규 고용이 18만 7천 명이었거든요. 20만을 돌파하는지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을 시장에서 투심이 인공지능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지금의 버거울 거예요. 니네 돈 못 벌더라 챗GPT로 이런 논리는 맞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 투자를 안 할 거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냐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투자 심리가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돌파의 핵심적인 이슈로 보고 있는데 저도 매우 공감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해서 안테나를 여기에 좀 세워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급락에 대한 하락분을 메꿨는데 여기서 저항과 추세 돌파, 추세 전환 그 사이에서 어떤 점들을 관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 안테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각 섹터에 대한 전략 R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